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요즘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옷차림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는데요. 요맘때쯤 되면 다이어트 이미 하고 계신 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살을 빼겠다는 의지가 자칫 강박증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심각한 식이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이어트 스트레스로 인한 식이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가정의학과 김응수 원장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식이장애라고 하면요, 거식증이나 폭식증이 예. 대표적인 예라고 들었습니다. 식이장애 정확히 어떤 장애이고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요거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식이장애란 식사 행위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신경정신과적 질환입니다. 네.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대식증이 대표적인데요. 신경성 식욕부진증, 즉 거식증은 신체상의 심한 장애로 먹지 않아도 체중이 지나치게 감소하는 병입니다. 네. 체중 증가에 대한 심한 두려움이 있고요. 식욕부진과 스스로 식사를 제한하고 특이한 식사 행동, 기대 체중의 85% 이하로 떨어지는 현저한 체중 감소 등이 주증상입니다. 호발 연령은 10대 중반으로 대개 17세, 18세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 더 많습니다. 모델이나 발레리나처럼 마른 몸이 요구되는 직업을 가진 젊은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네. 신경성 대식증, 즉 폭식증은 빨리 다량의 음식을 먹는 폭식이 특징입니다. 빨리 먹어서 복통과 구역질이 날 때까지 먹고 토한 후에는 죄책감, 자기 혐오, 우울증으로 괴로워합니다. 많이 먹은 후 일부러 토하거나 설사제나 이뇨제를 복용하기도 합니다. 거식증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젊은 여자의 1에서 3%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구토할 때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어서 구토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충치가 생기거나 찰과상, 흉터가 손등에 생깁니다. 이와 더불어서 환자는 우울,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데요. 이것을 폭식 후 고뇌라고 합니다. 보니까 두 질환 다 신경정신과적 질환이다라고 분류를 해놓으신 것 같거든요. 거식증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반대로 폭식증은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증상, 그리고 구토를 유발하는 증상, 그런 것들인 것 같은데요.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원인은 그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이런 요인들이 거식증, 폭식증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요인은 폭식증 환자나 거식증 환자도 공통되는데요. 되게 날씬함과 운동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거식증 환자는 우울장애, 알코올 의존, 식사장애, 가족력이 있는 편입니다. 폭식증 환자에서는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이 관여하는 것을 추정하는데요. 음식을 먹을 때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또 구토 후에 편안을 느끼는 엔돌핀 등이 있습니다. 정신적 요인으로서는 거식증 환자에서는 보통 청소년이 추구하는 공부, 직업, 이성, 미래관 대신에 음식과 체중에만 강박적으로 집착합니다. 사회적, 성적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해야 되는 청소년기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율성과 자아감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정신역동학적으로서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의존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폭식증 환자에서는 되게 외향적이고 화를 잘 내고 충동적입니다. 알코올 의존성이 있고요. 물건 훔치기, 자살 기도를 포함한 정서 불안이 많습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식사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므로 거식증 환자보다 더 빨리 자발적으로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니까 거식증이랑 폭식증은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되게 정반대의 성향을 띠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같은 시기에 두 개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래도 두 증상 중에 어떤 게 더 중증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개 그 거식증 환자에서 30에서 50% 정도는 과식 증상이 있습니다. 대개 발병한 지 18개월 정도 지나면 나타나는데요. 거식증을 제한형과 폭식 제거형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제한형은 음식 선택을 제한하고 가능한 낮은 칼로리 음식을 섭취하면서 음식에 대해서 강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폭식 제거형은 충동적으로 과식한 다음에 나중에 토하거나 설사제를 사용해서 몸에서 음식을 제거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따라서 대식증과 임상 양상이 유사한데요. 폭식증보다는 거식증이 더 예후가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식증은 사망률이 한 5에서 18%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률까지 있군요. 자,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또 요즘에 과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폭식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혹시 있을 것 같아요. 과식과 폭식증을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는지, 좀 폭식증 체크할 수 있는 자가 체크 방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인 과식과 그 폭식증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데요. 폭식증에서는 그 폭식 후에 부적절한 그 보상 행동을 합니다. 스스로 토한다거나 설사제, 이완제, 이뇨제, 관장 또는 다른 약물을 오용하거나 굶기, 심한 운동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 내에 또 일반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이 먹습니다. 또 폭식 중에 먹는 것을 자제하는 감각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먹는 것을 중단하지 못하거나 또한 무엇을 어떻게 먹을 거에 대한 생각을 자제할 수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폭식과 부적절한 보상 행동 둘 다 3개월 동안에 평균 최소 일주일에서 2번 이상 발생합니다. 위에 차이점들이 있으면 폭식증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식증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식증 환자들이 우리가 평소 다이어트 하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극단적인 양상을 또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네, 후유증도 또 심할 것 같은데 이후에 후유증 어떻습니까? 거식증의 그 자연 경과는 자연 회복되는 것부터 심각한 합병증이나 사망의 길이 다양합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요, 사망률이 한 5에서 18% 이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치료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예후는 좋습니다. 근데 배고픈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병에 대해 덜 부인하고 성숙하고 건강한 자존심을 유지할 때 예후가 좋습니다. 나쁜 예후의 조건은 소화기 신경질적 경향, 부모의 갈등, 과식욕증, 구토, 설사제 남용, 심한 행동장애, 강박, 히스테리, 우울, 정신 신체 증상이 있을 때입니다. 폭식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거식증에 비해 예후가 좋은 편인데요. 약 20% 정도는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폭식증 증상이 유지되었으며 약 절반 정도는 완전히 회복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폭식증이랑 거식증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장애뿐만이 아니라 정신과적 그 질병으로 분류를 해놓으셨잖아요. 이런 정신장애는 어떤 것들이 나타날까요, 변화들? 그 폭식증 환자나 그 거식증 환자에서는 우울 장애의 가족력에 있고요. 되게 정신과적으로는 우울증이 거식증과 유사한 임상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거식증에서의 식욕 상실은 병이 말기에 이르지 않으면 거의 안 나타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식욕이 감소되긴 하지만은 살찌는 것에 대한 강박적 혐오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에서는 실제로 식욕이 감퇴하고 비만에 대한 공포는 없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고요. 거식증 환자에서는 우울증과는 또 달리 의도적이고 강박적인 활동 증가는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신체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힘든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식이장애 치료에는 그 정신 치료, 인지행동 치료, 집단 치료, 약물 치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식증의 경우는 영양실조 회복을 위해서 입원 치료까지 하기도 합니다. 극도의 전신 수약이라든가 탈수, 전해질 장애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원 치료는 환자의 내과적 상태와 환자 협조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체중이 신장에 따라 기대되는 체중보다 20% 이하로 적으면 입원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요. 30% 이하로 떨어지면 2에서 6개월간의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정신치료는 체중 증가를 모니터하고 식사행위를 알아보는 인지적, 행동적 접근 치료를 합니다. 이때 치료에 필요한 가족의 지지와 신뢰가 중요한데요. 가족 치료가 그래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항우울제가 거식증에 도움이 되고요. 폭식 증상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는 폭식증이 발생하는 횟수, 음식, 종류 등을 기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조절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식이장애에 대해서 김웅수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이어트의 목표를 몸매에 두기보다는 건강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건강은 행복의 조건 중에 중요한 요소죠. 혹시 지금 이 시간 식이장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전해드린 내용 꼭 참고하시고 가까운 전문기관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